2020년 3회 전기기기로 가봅니다. 자, 41번. 돌극형 동기발전기에서 직축 리액턴스, 횡축 리액턴스 이렇게 있을 때 그 사이의 관계를 물었는데요. 자, 돌극형과 비돌극형 있죠? 돌극형에서는 이 직축 리액턴스가 횡축 리액턴스보다 큽니다. 그리고 비돌극형이죠. 비돌극형 타우빈 같은 경우에는 둘이 같죠. 그래서 1번이 되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 이론 시간에 여기 돌극형 발전기에서 얘네 둘이가 다르기 때문에 XD-XQ에서 돌극형은 이렇게 우리가 최대 출력을 구하고요. 비돌극형은 이 값이 같기 때문에 사실 얘가 0이 되어서 이 부분만 남게 된 값으로 사실 이 공식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돌극형인 경우에는 얘가 더 크구나. 그리고 비돌극형인 경우는 얘가 같구나. 여기 1번이 아니죠. 2번이죠. 2번. 돌극형일 때는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42번. 어떤 정류기의 출력 전압 평균값이 2000V고요. 맥동률이 3%면 교류부는 몇 퍼센트 포함되어 있는가? 자, 우리 맥동률에 여기선 정의를 알아야 되는 문제네요. 맥동률은 직류분 속에 교류분이 얼마만큼 들어있느냐를 나타내주는 값이다. 그랬었죠. 직류분의 크기분의 교류분의 크기의 비율을 우리가 맥동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퍼센트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직류분, 여기가 지금 직류분이죠. 출력전압, 정류기에서 출력전압이니까 직류분 2000V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교류분 이렇게 잡았을 때 이 값을 우리가 퍼센트, 100% 비율로 했을 때 맥동률이 3이다. 이 식을 이용해서 이 교류분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이거 여기서 미리 약분 시켜버리고 22 곱하기로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교류분은 3 곱하기 20이 되니까 답은 60V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43번. 직류기에서 전류 용량이 크고 저전압 대전류에 가장 적합한 브러쉬 대전류. 이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되는 금속 흑연질입니다. 대전류 금속 흑연질 3번이고요. 흑연질이 대전류에 적합하고요. 탄소질이 저전류 저속기에 적합하다 공부했었죠. 여기에서는 흑연질 대전류 흑연질입니다. 금속 흑연질. 44번. 동기발전기 종류 중에서 회전 계자형의 특징. 자, 계자를 돌린다 그 얘기죠. 보시면 여기 전기자 속에 계자를 즉 자석을 돌리는 형을 회전 계자형, 그래서 대부분 얘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이 계자가 전기자에 비해서 튼튼하고요. 구조가 간단해서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기자에 고압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고압인 전기자보다 계자를 회전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고압인 전기자를 고정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절연이 용이한 이런 장점들 때문에 회전 계자형을 쓴다 그랬었죠. 그래서 옳은 것을 지금 물었네요. 회전 계자형 기계적으로 튼튼하고 가장 많이 쓴다 요거죠. 나머지 것들은 옳지 않죠. 45번. 변압비가 A인 단상 변압기 세대를 자, 1차를 델타 결선, 2차를 Y 결선하고 1차에 성간전압 V를 가했을 때 무부하 상태에서 2차 성간전압을 구하라 그랬네요. 자, 이거 뭐 회로 이론에서 많이 다뤄본 거지만 자, 가봅시다. 이렇게 델타 있고요. 여기 Y 결선 이렇게 있을 때 자, 이거 건수비가 지금 얼마 전압비 A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설명할 때 보통은 이 건수비 A는 나중에 적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그랬죠. 1대1 비율로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성간전압 얼마를 가했습니까? 성간전압 V를 가했다 그랬죠. 여기 성간전압 1차에 V를 가한 거죠. 여기 성간전압 1차에 V를 가하면 이 델타 결수는 당연히 여기 상전압도 V가 됩니다. 그것이 그대로 1대1이면 여기 상전압 V로 연결이 될 테니까 V가 될 것이고요. 또 Y결선에서 이 성간전압은 이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되는 거죠. 루트 3V. 이 상황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1대1로 적용했던 이 상황에서 건수비 A를 우리가 고려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전압은 요거 건수비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A로 나누고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A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답은 최종 성간전압은 A분의 루트 3V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46번 단상 및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는데요. 둘의 차이점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우리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는 교본 자개를 이용합니다. 회전 자개가 아니죠. 교본 자개를 이용하고 여기에서는 단락권선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누설 리액턴스로 인한 전압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삼상은 당연히 회전 자개고, 그렇죠? 삼상에서는 단락권선이 필요치 않았죠.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에서는 단락권선이 필요치 않고 여기에선 회전 자개를 이용한다. 이것들이 좀 차이점이다. 이거 중심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는 단락권선이 필요 없다. 이게 옳은 거죠. 그리고 삼상 1, 2차 전압은 동상 그렇지 않죠. 그리고 역시 단락권선 모두 필요한 거 아니고요. 단상은 회전 자개가 아니라 뭡니까? 교본 자개였죠. 교본 자개. 그래서 1번이 옳은 답입니다. 여기 뭐 동상이냐 요 부분은 여기 우리 살펴봤던 대로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 간의 위상차가 존재하는 것이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특징이니까 동상이 아니죠. 위상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옳지 않은 거죠. 1번이죠. 1번. 46번 12극과 12극과 8극인 두 개의 유도 전동기를 종속법에 의해서 직렬 접속법으로 속도 제어를 할 때 전원 주파수가 60Hz인 경우 무브와 속도는 몇? 이 문제가 여기 RPS 요거 때문에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요. 이 단위 잘 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종속법 유도 전동기를 종속법에 의한 직렬 접속법 속도 제어.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에서 종속법이 있었죠. 그래서 직렬 접속, 직렬 가동 접속일 때 두 극수의 합분의 즉 P분의 120F인데 P1 플러스 P2 두 극수의 합분의 120F로 우리가 속도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차동인 경우는 극수의 차 그리고 병렬 종속법일 때는 직렬일 때 2배 이렇게 속도가 만들어진다 그랬었죠. 여기에서는 종속법에 의해서 직렬 접속법 그러면 아무 말 없으면 가동 접속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분의 120F 생각하면서 두 극수의 합분의 즉 P분의 120F 이렇게 회전수가 결정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극수 12와 8극이 있고요. 120 곱하기 주파수 6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되네요. 이걸 계산해 보면 딱 360이 나와서 어울시구나 하고 딱 4번에서 많이 틀렸죠. 이 단위는 RPM입니다. RPM 분당 회전수기 때문에 여기 RPS 초당 회전수로 구하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360을 60초로 나눠 써야 되죠. 그래서 6 RPS가 답인데 실컷 다 풀어놓고 이렇게 틀리는 경우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단위 조심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48번 인버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이 전력 변환 장치에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컨버터 정류기 이렇게 얘기하고요.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것을 인버터 그러죠. 교류 이것은 주파수 변환하는 것을 사이클로 컨버터 이렇게 얘기하고요. DC는 초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서는 인버터니까 뭡니까?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거죠.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거.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직류를 교류로. 49번 직류 전동기에서의 역기 전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네요. 자, 직류 전동기 그럼 일단 역기 전력 2는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60A분의 피자판 생각나야죠. 그래서 보통 이걸 상수 K 정해지는 값이니까 K-N 이렇게 보통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역기 전력은 속도에 비례한다. 일단은 맞죠. 그리고 역기 전력은 회전 방향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다? 그렇지 않죠. 여기 보면 회전 방향에 대한 아무런 값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일단 틀린 거고요. 역기 전력이 증가할수록 전기자 전류는 감소한다. 이 역기 전력은 우리 단자 전압에서 IARA 이것을 뺀 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역기 전력이 만약에 증가했다는 것은 이 값이 적다는 거죠. 적다. 그러니까 요 전기자 전류가 감소한다. 그렇죠? 그래야 얘가 작아지죠. 그래서 이것도 맞다고 볼 수 있고요.
부하에 걸려 있을 때에는 엿기 전력은 공급 전압 크기보다 작아진다. 그렇죠? 여기에 당연히 요 IA 흐르게 되면서 공급 전압보다 당연히 작아지는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 2번. 50번 유도전동기 실부하법에서의 부하로 쓰이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닌데 문제를 통해서 하나 익혀간다 생각하시고요. 전기 동력계, 프로니 브레이크, 손실을 알고 있는 직류 발전기 이런 것은 쓰지만 전동 발전기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니 브레이크, 전기 동력계, 손실을 알고 있는 직류 발전기 이런 것들의 실부하법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반환보호법에는 브론델법, 홉킨스법, 카프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를 통해서 알고 갑시다. 1번 동기전동기는 아니라는 거죠. 동기발전기. 51번 직류기 구조가 아닌 것을 물었는데요. 당연히 계자 있어야 되고요. 전기자, 철심에 권선을 감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직류기 구조인데 내철형 철심, 외철형 철심 이건 어디에 있는 구조입니까? 얘는 변압기죠. 변압기. 그러니까 아닌 것은 3번이 되는 거죠. 3번. 52번 30kW의 삼상 유도전동기에 전력을 공급할 때 삼상인데 2대의 단상 변압기를 사용했네요. 그럼 V 결선을 써야 된다. 일단 생각을 해야 되고, 자 이렇게 2대의 단상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때 변압기 용량은 약 얼마가 되는가? 즉 2대의 변압기, 즉 1대의 변압기 용량을 지금 구하라 그 얘기죠. 전동기의 역률과 효율을 각각 주어졌네요. 손실은 무시하고. 그래서 일단 전체 30kW짜리가 있는데요. 전체 감당해야 될 우리가 변압기 용량을 P라고 한번 잡으면 이 30kW를 역률과 효율로 나누어야죠. 역률은 0.84가 되고요. 효율은 0.86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이 전체 이제 감당해야 될 전체 변압기 용량인데 문제는 여기 2대의 단상 변압기를 써서 V 결선을 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1대의 변압기 용량을 K라고 하면 즉 이 전체 담당해야 될 이 값이 그 1대의 용량 K의 2배가 아니라 얼마입니까? V 결선일 때는 루트 3배만큼만 담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서 한 대의 변압기 용량을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이제 루트 3만 이쪽으로 내려가면 되겠죠. 그래서 30에 0.84 곱하기 0.83에 그렇죠.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 대의 변압기 용량을 예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요. 23.97 이런 값이 나오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53번 삼상 6국 슬로스가 54인 동기발전기가 있다. 어떤 전기자 코일에 두 변이 제1슬롯과 8슬롯에 들어있다면 단절권 개수가 얼마냐 그랬는데요. 자, 단절권 개수부터 한번 살펴보면 단절권 개수 자 공식 사인 여기가 2분의 베타파이죠. 베타파이. 그리고 이때 베타는 단절 비율을 뜻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극간격분의 여기가 코일 간격을 뜻하죠. 코일 간격. 그래서 이 극간격을 우리가 공통된 기준이 있어야죠. 슬롯 간격으로 우리가 보통 표현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전체 슬롯 수가 54인데 6국으로 돼 있죠. 그래서 한 극당 슬롯이 몇 개 들어있는가를 가지고 즉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 슬롯 수를 극수 6으로 나눈 것, 즉 한 극에 몇 개가 들어있느냐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코일 간격은 가만히 보시면 1슬롯과 8슬롯에 지금 들어있죠. 그래서 8에서 1을 뺀 것이 슬롯을 기준으로 한 코일 간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 베타 대신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사인 2분의 베타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얘가 7이니까 올라가니까 54분의 6, 7에 4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54분의 42 파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60분법으로 하면 파이 쓰면 안 되고 180도를 써줘야죠. 그래서 이 각도를 계산해서 요 값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0.9396 얼마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9397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1번. 54번 부홀즈 계전기로 보호되는 기기는 자 부홀즈 변압기에만 쓰이는 계전기죠.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생겨서 열이 발생하게 되면 그렇죠 유증기가 발생해서 그 검출하는 계전기를 우리가 부홀즈 계전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본체와 이 콘서베이터 사이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어떤 이런 압력을 검출해낸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변압기가 맞습니다. 부홀즈 계전기. 55번 변압기율이 가장 좋을 때 이거 아주 기본이 되는 이론이죠. 철선과 동선이 같을 때 그때 변압기율이 가장 좋죠.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56번 직류 전동기 중에서 부하가 변하면 속도가 심하게 변하는 전동기. 자, 뭘 생각해야 됩니까? 직가 분차 생각해야죠. 이렇게 직가 분차. 그래서 속도가 심하게 변하는 것이 이게 속도죠. 회전수가 심하게 변하는 것이 직권 전동기죠. 속도 변동이 가장 큰 것이 직권 변동기. 그리고 가장 적은 것이 타여자 전동기. 분권 전동기도 일종의 속도가 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직가 분차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가장 속도가 변하는 것은 직권 전동기입니다. 직권 전동기. 57번 1차 전압이 6900 권선이 3000회 권수비가 20인 변압기가 60Hz에 사용될 때 철심의 최대 자속 나오면 우리 파이 요거 생각해야죠. 그래서 변압기에 요거 자속 나오는 문제 유기기전력 생각이 나야죠. 변압기에서 4.44 FM 파이 요거였죠. 그래서 얘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제 요것이 분모로 내려가면 되니까 최대 자속 파이는 4.44의 FN 유기기전력 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4.44가 되고요. 거기에 주파수 60이었죠. 그리고 여기 권수 이걸 써야죠. 3000회를 분모에 써주고요. 그리고 여기 1차 전압 유기기전력으로 볼 수 있죠. 6900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요 8.63에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정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58번 표면을 절연 피막 처리한 규소 강판을 성층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그래서 우리 뭐 생각해야 됩니까? 규희 성화 생각나야죠. 규소는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감소하고 성층은 와류손을 감소한다. 요거 기억나야죠. 그래서 규소 강판 성층 이것만 딱 보고 봤더니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작게 와류 손실을 작게 이거 두 가지가 있네요. 뭐지? 2번과 4번 두 개를 다 찍어야 되나? 이렇게 보셨을 텐데 이것은 잘 보면 국어 문제하고도 같습니다. 규소 강판은 기본적으로 있지만 그것을 성층하는 이유 지금 여기에서는 이 말이 주된 성층의 이유가 뭐냐가 사실 주된 포인트죠. 그렇죠? 만약에 성층되어 있는 것을 규소 강판을 쓰는 이유가 뭐냐 그랬다면 히스테리시스 손실이겠지만 이미 규소 강판이 있는데 걔를 성층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은 거기 때문에 규이성 와류선 와전류선을 작게 하기 위한 4번이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겠죠. 59번 단상 유도 전동기 중에서 기동 토크가 가장 작은 거 요거 우리가 외웠죠. 반콘 분쇄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그렇죠? 반콘 분쇄 그래서 반발 기동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그래서 이 순서대로 기동 토크가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크다고 그랬죠. 반콘 분쇄 그래서 제일 작은 것은 쉐이딩 코일형 그래서 가장 작은 것은 쉐이딩 코일형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60번 동기기 전기자 권선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
즉 잘 안 쓰는 것을 골라내라 그 얘기죠. 그래서 뭐 이런 강의에서 쭉 살펴봤지만 환상권 복잡하고 수리가 잘 안 돼서 잘 안 쓰고 고상권을 쓴다고 그랬죠. 자, 개로권 안 쓰고 닫혀 있는 패로권을 쓰고요. 단층권보다는 2층권을 쓰고 자, 중권, 파권이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서는 전절권보다는 단절권, 또 집중권보다는 분포권. 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하기 곤란하고요. 이론 강의에서 이거 매우 자세히 설명을 해뒀었죠. 그래서 그림으로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뒀기 때문에 이 환상권 잘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뭐 중권, 분포권, 이층권 이런 것들은 잘 쓰이는데요. 환상권은 수리가 좀 복잡하죠. 만들기도 복잡하고 그래서 잘 안 쓴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60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